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뽀득뽀득 세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그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 나이를 5년은 더 앞당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깨끗하게 씻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깨끗함이 바로 피부의 보호막을 무너뜨리는 첫 단추입니다. 저는 30년간 노화 피부를 연구해온 박서희 박사입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얼굴을 관찰하며 피부 변화를 추적해왔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피부는 그냥 씻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꼭 지켜야 하는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정제를 많이 쓸수록 피부가 건강해진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폼 클렌징으로 얼굴을 박박 문지르고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헹구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세정제를 과하게 쓰면 얼굴의 천연 기름막이 벗겨지고 그 빈자리를 주름과 건조함이 채워버립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70대인데도 50대처럼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세안을 단순하게 하셨어요. 거품을 잔뜩 내지도 않고 강하게 문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물로 살살 헹구듯이 씻으시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게으른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세수를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세정제를 듬뿍 쓰고 스크럽까지 자주 하시는 분들이었죠. 그분들 얼굴을 자세히 보면 피부가 얇아져서 실핏줄이 비치고 볼과 턱이 유난히 건조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세수만 해도 얼굴이 따갑고 당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피부가 건조하다고 더 열심히 씻으신다는 겁니다. 뭔가 더러운 게 남아있어서 피부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한 세정제를 쓰고 더 뜨거운 물로 씻고 더 세게 문질러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단 3분 세안 루틴입니다. 30년 연구 끝에 찾아낸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따라하시면 지금 당장은 물론이고 1년 후에도 거울을 보실 때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너무 많이 씻고 너무 많이 바르고 너무 많이 문질러서 피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요즘 세수 후에 얼굴이 당기거나 주름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로션을 아무리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피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방법들은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효과는 일주일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주만 꾸준히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정도로 피부가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수 후 얼굴이 당기거나 따가운 증상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을 때 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너만 세월을 거꾸로 사는 것 같다고요. 그 말에 다들 웃었는데 옆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거울 보기가 겁난다고 손주들이랑 사진 찍을 땐 자꾸 뒤로 숨게 된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누군 젊어 보이고 누군 늙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타고난 피부도 있지만 대부분은 매일의 작은 습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평소에 세수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세하게 말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폼 클렌징으로 한 번 씻고 저녁에 집에 오면 클렌징 오일로 메이크업 지우고 또 폼 클렌징으로 한 번 더 씻는다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스크럽으로 각질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너무 과한 거예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뽀득한 세수 습관이 문제였던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피부가 좋아진다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피부를 망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친구에게 2주만 제 방법대로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세정제는 하루에 한 번만 쓰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으라고요. 2주 뒤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세수 후에 항상 당기고 따갑던 게 사라졌대요. 그리고 로션을 절반만 써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보들보들해졌다고 했다는 거예요. 단 2주 만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씻어야 피부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피부는 너무 깨끗하게 씻으면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하는 막이 사라져서 더 빨리 늙어버립니다. 마치 집에서 방수막을 벗겨내면 빗물이 그대로 스며드는 것처럼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기름막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연 보호막이에요. 세정제를 쓸 때마다 이 막이 벗겨지는데 회복하는데 최소 8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세정제를 쓰면 피부가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결국 보호막 없이 하루 종일 버티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3분 세안법만 꾸준히 하시면 당기던 피부가 부드럽게 변하고 로션 값도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주름이 덜 보이고 피부가 환하게 빛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고 왜 지금 당장 세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식초 세안 방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빠뜨려도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의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놓치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제가 30년 연구 끝에 찾아낸 핵심 비법들이거든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습관만 알아도 오늘 이 영상을 본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3주만 실천하시면 거울 속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세안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3단계 세안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꿀을 이용한 세안입니다. 꿀은 자기 무게의 여러 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천연 보습막을 만들어줍니다. 화학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거죠. 제가 연구실에서 실험해 봤을 때도 꿀을 바른 피부는 24시간이 지나도 수분량이 유지되더라고요. 한국피부노화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꿀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피부 건조도를 30% 이상 낮춰준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꿀 속의 천연 효소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서 때를 밀지 않아도 피부가 매끈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72세 김은주님은 세정제를 줄이고 꿀 세안을 3주 정도 실천하셨는데요.
세수 후 항상 당기던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화장이 밀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온수로 얼굴을 먼저 적신 다음 손끝에 꿀을 살짝 묻혀서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거리니까 손가락 끝에 조금만 묻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양치 하는 3분 동안 그대로 기다렸다가 물로 부드럽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효과도 좋아요. 다만 벌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귀 뒤쪽에 미리 테스트해 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처음 발랐을 때 가려움이나 붉은기가 생기면 바로 씻어내시고 사용을 중단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세수 후에 얼굴이 가장 당기는 부위가 어디인가요? 대부분 볼이나 턱 쪽이 많이 당기실 텐데요. 그곳에 꿀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꿀을 고를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순수 천연 꿀을 쓰시는 게 좋아요. 시중에 파는 가공꿀은 설탕 시럽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동네 시장에서 파는 토종꿀이나 아카시아 꿀이 가장 좋고 없으면 마트에서 파는 순수 꿀 제품도 괜찮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코코넛 오일을 이용한 클렌징입니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코넛 오일 속에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장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E 성분은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데 코코넛 오일이 이걸 보강해주는 겁니다. 필리핀 열대 피부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코코넛 오일이 피부 보습을 18시간 이상 지속시켜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 보습제보다 훨씬 오래 가는 거죠. 제가 만난 69세 정명자님은 폼 클렌징 대신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셨는데 붉은기와 가려움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겨울철에 난방 때문에 피부가 건조했는데 코코넛 오일 쓰고 나서는 그런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대요.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손바닥에서 오일을 먼저 녹인 다음 코와 볼, 턱 순서대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손가락 끝으로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티슈로 가볍게 닦아내고 미온수로 10회 정도 헹궈주시면 됩니다. 다만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소량만 사용하시고 필요하면 약산성 세안제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이 모공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세수 후에 피부가 가렵거나 붉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이라면 코코넛 오일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화학 세정제가 피부를 자극했던 부분을 천연 오일이 부드럽게 감싸주거든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할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계절에 따라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여름에는 정말 소량만, 겨울에는 조금 넉넉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보다는 저녁에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녹여내는데 오일만 한 게 없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식초를 이용한 세안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피부는 원래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pH 5.5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일반 비누나 세안제는 대부분 알칼리성이라서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식초가 이걸 다시 원래 균형으로 되돌려주는 거죠. 일본 도쿄 피부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1% 농도의 식초 세안이 각질층 회복 속도를 2배나 높여준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의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트러블이 줄어든다고 해요. 75세 박지현님은 식초 세안을 하고 나서 화장이 훨씬 잘 먹고 얼굴이 밝아졌다고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푸석하고 칙칙했는데 식초 세안하고 나서는 피부 톤이 한 단계 밝아졌대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500ml에 사과 식초를 반 작은술만 넣으세요. 이게 딱 1% 농도입니다. 그 물로 얼굴을 10초 정도 헹군 다음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식초 농도를 절대 높이시면 안 됩니다.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받아요. 자극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시고 물로 깨끗이 헹궈내세요. 여러분은 혹시 세수 후에 얼굴이 쉽게 붉어지시나요? 그렇다면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식초 세안으로 피부의 산성 균형을 맞춰주시면 그런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겁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세안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물 온도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뜨거운 물은 순간적으로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을 주지만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녹여내면서 모세혈관까지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실핏줄이 드러나고 피부가 예민해져요. 가장 이상적인 세안 온도는 32도에서 33도 사이입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예요.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온도죠. 특히 겨울철에 찬물로 씻으면 모공이 수축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너무 찬물도 피부에 자극이 됩니다. 미온수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세안할 때 처음엔 미온수로 시작해서 얼굴을 충분히 적셔주시고 마지막 헹굼 때는 물 온도를 살짝 낮춰서 마무리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공이 자연스럽게 조여지면서 피부 탄력도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온도의 물로 세수하시나요? 오늘부터 온도계를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안 시간과 횟수 조절입니다. 너무 오래 씻거나 너무 자주 씻는 것도 피부에 좋지 않아요. 세안은 길어야 1분 이내로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세정제를 얼굴에 올려놓고 마사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부 자극이 커지거든요. 거품을 내서 얼굴에 올렸다면 30초 안에 헹궈내세요. 그리고 하루 세안 횟수도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 2번이면 충분한데 아침에는 세정제 없이 물로만 씻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밤새 나온 피지는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크림이거든요. 이걸 굳이 세정제로 벗겨낼 필요가 없어요. 저녁에만 세정제를 사용해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수건 사용법입니다. 세수를 잘해도 수건으로 잘못 닦으면 모든 게 소용없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수건을 얼굴에 살짝 대고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흡수시키세요. 특히 눈가나 입가 같은 민감한 부위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수건은 매일 깨끗한 걸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젖은 수건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23일 쓴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 오히려 세균을 얼굴에 문지르는 꼴이 됩니다. 귀찮으시다면 일회용 세안 타월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세안 후 보습 타이밍입니다. 세수하고 나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세안 직후에는 피부에 수분이 많은 상태인데 이때 보습제를 바르면 그 수분을 가둬둘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오히려 세안 전보다 더 건조해집니다. 세안 후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셨다면 바로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주세요. 피부가 아직 촉촉한 상태일 때 보습제를 바르면 흡수도 잘 되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보습제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계절별 세안법 조정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똑같은 방법으로 세안하시면 안 됩니다. 여름에는 피지 분비가 많아서 저녁에 세정제 사용이 필요하지만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세정제를 이틀에 한 번만 써도 충분할 수 있어요. 계절에 맞춰서 세안 강도를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봄과 가을은 환절기라서 피부가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자극이 적은 약산성 세안제를 쓰시고 보습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주세요. 여름에는 식초 세안이 특히 효과적이고 겨울에는 코코넛 오일 클렌징이 더 좋습니다. 계절의 특성을 고려해서 방법을 바꿔가며 쓰시면 1년 내내 좋은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방법만 잘 지켜도 피부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꿀로 보습을 채우고 코코넛 오일로 장벽을 세우고 식초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거기에 적절한 온도와 시간, 올바른 수건 사용법과 보습 타이밍, 그리고 계절별 조절까지 더하면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를 망치는 습관들인데요. 이제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세안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 따뜻한 물로 세수하시는데요. 이게 사실 피부에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뜨거운 물은 천연 피지막을 녹여내면서 모세혈관까지 확장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실핏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피부는 점점 더 얇아지면서 민감해지죠. 제가 연구실에서 실험해 봤을 때 40도 이상의 물로 세안하면 피부 장벽이 회복되는데 12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하루에 2번 뜨거운 물로 씻으면 피부가 회복할 시간이 아예 없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 때문에 피부가 이미 건조한 상태인데 뜨거운 물까지 더하면 피부가 견딜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미온수로 세안하셔야 합니다. 온도로 따지면 30도에서 33도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온도를 정확히 재기 어려우실 텐데 손목 안쪽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딱 좋습니다. 겨울철에도 찬물 대신 손으로 만져봤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질 정도면 적절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씻는 습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꼭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피부가 확실히 덜 당기는 걸 느끼실 겁니다. 67세 이순희님은 물 온도만 바꿨는데도 볼에 붉은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30년 넘게 뜨거운 물로 씻다가 미온수로 바꾼 지 1달 만에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2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게 바로 세안제를 과다하게 쓰는 습관입니다. 세정제를 자주 쓰면 피부의 산성막이 손상되고 건조해집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약 1000여 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좋은 균들이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세정제를 과하게 쓰면 이 좋은 균까지 다 씻겨나가요. 특히 외출하지 않은 날은 아침에 세정제 없이 물세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밤새 나온 피지는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크림이거든요. 이걸 굳이 씻어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만난 70세 최영자님은 아침 세안을 물로만 하기 시작한 뒤로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촉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품형 세안제를 쓰신다면 콩알 크기 이하로만 사용하세요.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피부에 최소한만 접촉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품을 잔뜩 내서 얼굴을 문지르시는데 거품이 많다고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정 성분에 피부가 더 오래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세정제를 사용하시나요? 2번 이상이라면 1번으로 줄여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아침에 세정제를 쓰지 않으셔도 얼굴은 충분히 깨끗합니다. 밤새 먼지가 묻은 것도 아니고 화장을 한 것도 아니니까요. 물로만 씻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세안제를 고를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pH 5.5 정도의 약산성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시중에 파는 비누는 대부분 알칼리성이라서 피부에 자극이 됩니다. 약산성 세안제는 조금 비싸지만 어차피 적게 쓰시면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3번째 습관은 과도한 각질 제거입니다. 스크럽제나 떼수건을 자주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게 피부 장벽을 얇게 만듭니다. 각질은 사실 피부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막이거든요. 이걸 너무 자주 벗겨내면 피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벽돌집에서 시멘트를 계속 긁어내는 것과 같아요. 한국 피부장벽학회의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각질 제거를 하는 사람들은 피부 두께가 평균보다 30% 얇다고 합니다. 피부가 얇아지면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고 주름도 더 빨리 생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각질 제거를 더욱 조심해야 해요. 각질 제거는 주 1회 이하로 줄이시고 식초 세안처럼 부드럽게 각질을 녹이는 방식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리적으로 긁어내는 것보다 화학적으로 부드럽게 녹이는 게 피부에 훨씬 안전하거든요. 요즘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화장이 뜨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74세 김정수님은 떼수건을 30년 넘게 쓰셨는데 제 권유로 한 달간 끊으셨어요. 처음엔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3주쯤 지나니까 피부가 덜 가렵고 보습제가 훨씬 잘 흡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질이 적당히 있어야 보습제도 피부에 잘 붙거든요. 만약 각질이 신경 쓰이신다면 세안 후 토너를 화장솜에 적셔서 얼굴을 가볍게 닦아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죽은 각질은 충분히 제거됩니다. 스크럽제는 정말 특별한 날 앞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부드러운 제품으로요. 마지막 4번째 습관은 주름 부위를 문지르는 겁니다. 기미나 주름이 생긴 부위를 손으로 자꾸 문지르면 멜라닌이 자극되어서 오히려 더 짙어집니다. 피부는 자극을 받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문질러서 기미를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진해지는 겁니다.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관리하세요. 코코넛 오일을 소량 묻혀서 팔자주름이나 눈가를 가볍게 두드리며 마사지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은 촉진하면서도 피부에는 자극을 주지 않는 방법이에요. 혹시 기미 부위를 자주 만지거나 문지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는 그 습관을 멈춰보세요. 2주만 지나도 기미가 조금 옅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72세 박혜숙님은 30년 넘게 팔자주름을 손으로 펴려고 문지르셨대요. 그런데 그걸 멈추고 두드리는 방식으로 바꾸신 뒤로 주름이 덜 깊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주름 부위는 피부가 이미 약해진 곳이라서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세안할 때도 그 부위는 마지막에 가볍게만 씻어주세요. 보습제를 바를 때도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주름이 더 깊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울을 자주 보면서 주름을 만지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신경 쓰일수록 자꾸 만지게 되는데 그럴수록 주름은 더 깊어집니다. 차라리 거울을 멀리 두시고 하루에 한두 번만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4가지 습관만 고쳐도 피부 나이를 최소 5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미온수로, 세안제는 절반으로, 각질 제거는 줄이고 주름은 문지르지 않기.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한 달만 지나면 완전히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습관을 고치면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세안법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좋은 습관을 더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습관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피부의 겉뿐 아니라 속을 채우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세안법, 꿀세안과 코코넛 오일 클렌징, 그리고 식초 세안은 모두 피부 겉의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동안 피부는 사실 속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몸속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부는 금방 늙어버리거든요. 여러분, 닭발 드셔본 적 있으시죠? 그 끈적끈적한 성분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기둥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콜라겐 생성이 줄어드는데
이게 바로 주름이 생기는 주된 이유예요. 그래서 닭발이나 돼지 껍데기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피부 탄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보쌈이나 수육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주고요. 단백질은 피부 세포를 만드는 기본 재료입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피부 세포가 제대로 재생되지 않아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의식적으로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도 정말 중요합니다. 고등어나 삼치에 들어있는 오메가 성분이 피부 염증을 잡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 작은 염증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게 쌓이면 결국 주름과 기미로 나타나거든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만 드셔도 피부 톤이 훨씬 밝아지실 겁니다. 제가 만난 73세 한명숙님은 매일 아침 고등어 한 토막씩 드시는 습관을 1년간 유지하셨는데요. 얼굴에 잔주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비린내 때문에 힘들었는데 레몬즙을 뿌려 먹으니까 훨씬 나았대요. 피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노력은 할 만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숙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피부를 스스로 회복시켜줍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이 과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 시간만큼은 꼭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이 잘 안 오신다면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를 드셔보세요.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작은 불빛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거든요. 커튼을 두껍게 치시고 전자기기의 불빛도 다 가리세요. 결국 피부를 되살리는 힘은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세수 3분 전 꿀 한 스푼의 시간. 그 작은 순간이 여러분 얼굴의 미래를 바꿉니다. 거창한 화장품이나 비싼 시술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못된 상식은 뽀득하게 씻어야 피부가 깨끗하다는 거였죠. 거품을 잔뜩 내서 세게 문지르고 뜨거운 물로 헹구고 수건으로 박박 닦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천연 보습막을 지키면서 부드럽게 씻는 겁니다. 세안제를 많이 쓰고 뜨거운 물로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개운하고 깨끗한 느낌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가 더 빨리 늙습니다. 천연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실핏줄이 드러나고 기미가 진해집니다. 화장품을 아무리 많이 발라도 소용없어요. 근본적인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니까요. 하지만 꿀세안, 코코넛 오일, 식초세안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5년은 젊어집니다. 세수 후 당기던 느낌이 사라지고 로션을 적게 써도 촉촉함이 유지되고 화장이 훨씬 잘 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피부는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5년, 10년 젊어 보이게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이에요. 뜨거운 물을 미온수로 바꾸는 것, 세안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 각질 제거를 줄이는 것, 주름을 문지르지 않는 것. 이 네 가지 나쁜 습관을 빼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꿀세안, 코코넛 오일, 식초세안 같은 좋은 습관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그리고 속에서부터 피부를 채우는 음식, 닭발과 등푸른 생선,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숙면. 이것들이 모두 합쳐져야 진짜 동안 피부가 만들어집니다. 겉으로 관리하는 것과 속으로 채우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해요.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면 부담스러워서 오래 못 갑니다.
아침마다 꿀 세안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녁에 식초 세안을 하시든지요. 딱 하나만 선택해서 3주 동안 해보세요. 단 3주만 지나면 거울 속에 여러분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세수 후 당기던 느낌이 사라지고 화장이 훨씬 잘 먹고 무엇보다 피부가 스스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정도로요. 뭔가 달라졌는데 어디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3주 후에 효과가 확실히 느껴지면 그때 두 번째 습관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30년 연구 끝에 찾아낸 결론은 간단합니다. 피부는 복잡하게 관리할수록 망가집니다. 단순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대할수록 좋아집니다. 화학 성분 가득한 비싼 화장품보다 집에 있는 꿀 한 스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꿀 세안인가요? 코코넛 오일인가요? 아니면 식초 세안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다시 젊어지는 그날까지 저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피부로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